최근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대구 MBC에서 2주에 걸쳐가지고 11월 7일하고 14일이었나? 그럴 거예요. 목요일 날이었는데 2부작으로 보수의 섬이라고 하는 기획물을 방영을 했어요.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존의 관념 혹은 정치 체제 혹은 사회 질서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로부터의 변화를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만 해도 대구가 보수, 오히려 진보가 훨씬 강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해방 후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별명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판도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거의 지역 감정까지 덧붙여졌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보수의 세가 강한, 어떤 분들은 보수의 심장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에서 탈출구를 못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이 한국 보수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내장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 본인 그리고 이제 상징처럼 탄핵의 어떤 불씨였던 최순실 씨,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몇 분들 권력자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분들 때문에 탄핵이 됐고 지금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사건 중심적이다. 아니고 그런 사건이 불거지게 된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보수 진영 전반의 위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탄핵 이후에 진영, 정당 혹은 중요한 지도부, 개인 누구도 성찰이 없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도 글쎄 해방 후 냉전 시대 혹은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 그다음에 그 전두환 50 권위주의 시대에 다 있었던 빨갱이, 주사파, 친북, 종북 이런 종북몰이 좌파 타도 구호가 지금 보수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구호로 지금도 가고 있다. 그 사이에 그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그냥 그 죽이고 죽었던 그 내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념 전쟁, 그 구호를 지금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렇게 해봐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어요. 전에처럼 효과도 없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역사의 미아로 만들 뿐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구호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별로 감흥도 없고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또 하나는 역사 인식,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에서도 어쨌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것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해야 되는데 보수 진영은 지금도 일제 때 친일,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거나 지금 이제 최근에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보수 진영이 갖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과거 식민지 시절에 대한 평가, 일본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상당 부분이 식민사관이에요. 학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식민사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 뭐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라고 하든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다든가 어쨌든 그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막 등장하고 있고 주장이 그 다음에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반성이 없었어요. 뭐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흐지부지된 박찬주 대장이 삼천교육대를 어떻게 보면 삼천교육대가 왜 문제였는지에 대한 역사 인식도 없고 보통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참 뭐라고 할까 문제의식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삼천교육대를 미화하는 듯한 느낌이 그냥 묻어나잖아요. 벌써 역사 속에서는 다 정리되고 정돈되고 평가가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툭툭 나오니까 그 사람들 평소 역사 인식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한다든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공을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과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신격화하는 건 아닌 거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신격화까지 갑니까? 그거는 어쨌든 저는 우리 역사 인식이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와 조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담당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 진영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너무 낡아 있다. 낡은 역사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제가 뭐 별도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와 인권이에요. 원래 원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물론 이제 북한과 이렇게 적대하고 있는 분단 구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종 합리화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사실상 철저하게 유린됐었고 그 최근에 진보 정권을 거쳤다가 다시 등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인권이 오히려 더 퇴보하거나 더 추락했던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자유와 인권이 한국에서만큼은 진보 진영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건 보수 진영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일이다. 지금도 뭘 분단이 살아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전쟁 직후에 혹은 전쟁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일정 부분 뭐라고 할까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자라난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지금 글로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 개인, 정당이 설당이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하나 들면 사실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법, 규범, 질서, 전통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안정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래전에는 차떼기다, 무슨 정경주책이다, 혹은 부패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법의 심판까지 안 갔지만 사회적 지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서 보수 정당이 오히려 폭력 이미지까지 덮었었거든요. 혹은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지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안 지킨다거나 우리 몸싸움 해가지고 국회 안에서까지 난장판을 만든 이런 이미지까지 덮었음으로 해서 지금 한국 보수는 그나마 법치, 질서, 안정감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다. 특히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것이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 상황을 헤쳐가려다 보니까 그냥 악만 남았어요. 증오심만 남았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든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아주 증오 섞인 발언들 그리고 아주
거친 행동들이 오히려 한국 보수 진영 혹은 보수 정당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막말 정당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됐고 너무 심할 정도로 역사 인식도 너무 뒤처져 있다.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관 친미 반공 세계관 그대로 갖고 있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그러면서 어쨌든 애국이라고 하는 관점도 보수의 중요한 메리트인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다. 그 남은 게 뭐냐 도대체. 한국 보수가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남아있는 메리트가 뭐냐. 뭘 가지고 지지를 호소할 거냐. 별로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보수가 기대고 있는 게 상대가 실패하는 것에만 기대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상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오는 반사이익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반대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반대하고 뭐 저항하고 하면 국민들이 균형 있게 볼 텐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혹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고 대화와 협상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식의 남아있는 탈출구가 그거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건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건 곧바로 한국 정치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건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진다. 한국 보수가 이렇게 위기로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조차도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이 없도록 만든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대구의 보수가 역할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생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성찰의 움직임, 반성과 성찰과 혁신의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그냥 배신이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내부 총질이다라고 입 닫게 만들고 지금까지 가던 대로 가자 이렇게 이것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구의 보수가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 저는 대구의 보수가 대구에 상대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 혹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양쪽으로 많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구의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이념, 노선, 문화 이것이 퇴행적이다. 한국 보수 전체가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발목 잡고 있는 게 대구의 보수가 아닌가. 대구 보수가 낡은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수세가 많다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대구 MBC가 보수의 섬이라고 하는 2부작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혹은 대구 정치인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저는 이 주제를 둘러싼 토론과 내부 논의가 좀 진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 보수가 새롭게 어떤 그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보수도 위기로부터 탈출하는데 뭔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보는 거죠.